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저녁 잘 쉬고 계신지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님,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 열정님이 금방 이해가 잘 가게 채창에 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한도영쌤, 파이팅!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오도왕님, 안녕하세요. 영성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님께서 지금 피드백을 주신 대로 제목이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쓰고 있는 방법은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그냥 한번 딱 들으면 딱 알아들을 그런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국힘을 지금 해체하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그렇게 만든 거죠. 썸네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과 영성TV 25년 6월 27일 방송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국힘을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한동훈에게 지혜와 용기를. 자, 오늘 썸네일의 그림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주말부터 시작된 거죠.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 그 대전광역시당의 대변인이래요. 그 남편이 대변인이에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대변인이 그 생각보다 그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대변인 자리 하나 갖고 암투가 벌어질 정도로 그 대변인, 그 당의 입이잖아요. 스피커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보면 뭐 국정원의 대변인 뭐 이런 게 각 이렇게 기관마다 대변인이 있는데 사실 제 친구도 그 대변인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권력의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예, 그 어디나 대변이 있잖아요. 대통령실도 대변이 있고 뭐 민주당도 대변이 있고 국힘도 대변이 있고 대변인이라는 게 꼭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실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 조직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의 자리다. 그런데 그 지금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의 대전광역시당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전광역시당에서는 방귀깨나 낀다 이거죠, 대변인.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이거는 그 뭐예요, 뭐 사귀는 여자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뭐 겁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식으로 결혼한 자기 아내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갖다 뭐 10년 이상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타이틀이 올라왔습니다. 뭐, 오랜만에 벗지 않은 일상사진, 이걸 갖다가 뭐 500개 정도 되는 그런 데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500군데에다가.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랜만에 벗지 않은 일상사진을 올렸다? 크크.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는 나 벗은 사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벗지 않은 일상 사진 올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평소에 벗은 사진을 갖다가 너무 많이 올렸다. 벗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뭐 성행위 사전 뭐 그런 걸 올리다고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죠. 뭐 기사에 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오늘 내일 대전 갑니다. 대전에 초대가 되면 쪽지 주세요. 두 분 초대합니다. 와이프하고 섹스할 사람 구함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고를 낼 때 내 아내와 섹스할 사람 선착순 2명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SBS에서 이거 단독을 찍거든요. 그런 사건이 그냥 우연히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시간 맞춰서 터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국힘이 정당 해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쯤에. 예.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그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그 열정님이 이제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아이고, 자극적이네. 이런 거 뭐예요? 이렇게 팍 들어온다는 거잖아. 필이 딱 꽂힌다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딱 그냥 썸네일 보는 순간에, 아, 이거구나 하고 필이 딱 꽂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알아듣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는 좀 전략을 잘 써서, 근데 뭐, 어쨌든, 민주당이 좀 힘을 내갖고 빨리 국힘을 좀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쪼니기님, 대변인 수준 보면 당 상태를 알겠던데, 또, 이제 당 상태를 이제 말을 했으니까, 먼저 이제 당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까지 도건이 해서, 음, 여러분, 그 어제 혹시 그 한동훈 라방을 보셨나요? 뭐, 무더위 속에 뭐, 라방을 했다. 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거기서 뭐, 책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사실 목적은 뭐, 책 소개, 제가 볼 때는 책 소개가 아니라, 목적은 뭐, 극우 얘기하고, 뭐, 잠깐, 여러 가지 요즘 이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 정치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뭐, 책 소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라방을 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더운 토요일 밤 라방했습니다. 그분은 보수의 자살, 암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돈 풀기 플러스 세금 인상 조삼모사. 이제 이 얘기도 라방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뭐 조삼모사 그거 아시죠? 그 원숭이들한테 그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했더니만은 성질을 막 내더라. 다 합하면 7개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원숭이들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했대. 똑같은 7개인데 먼저 많이 주는 거를 갖다 좋아한다. 거기에 이제 빗대 갖고 이 조선모사의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뭐 이거죠. 세금 일단 돈 풀기 우리 15만 원씩 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주고 뭐 많게는 뭐 55만 원인가? 적어도 15만 원. 예. 여기 돈을 일단 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게 이제 돈 푸는 게 뭐냐?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4개 줄게 이거죠. 아침에 4개 줄게. 그다음에 바로 세금 인상. 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 인상하는 뭐예요? 그럼 자연히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세금으로다가 푼 돈 이상으로 세금을 갖다 올려서 받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금 인상 이러면, 아니, 뭐 대기업이나 관련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관련이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뭐 법인세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가 지금 25% 되면은, 지금 법인세가 몇 프로죠? 23%인가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 25%로 정확히 기억이 안 23%인가 22%인가 좌우간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뭐 2, 3% 올려갖고 25%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이 그 정도 올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천만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100조를 갖다가 만약에 과세 대상이다 하면 100조의 1%면 1조잖아요. 그러면 3%를 올리면은 3조를,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건요, 순이익에서 떼어가는 겁니다. 순이익에서. 예, 그러니까 현금을 떼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하고,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이 남는데, 거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3%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또 현찰로, 3조를 갖다가 떼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뭐 100조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조를 한다. 그러면 3%면은 300 어떻게 되죠? 30조가 되나요? 30조를 갖다가 안 낼 세금을 더 낸다. 그 뭐 이게 대기업만 관련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세금을 갖다 인상하잖아요. 뭐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세금 다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뭐 주유소에서 뭐 휘발유 넣고 디젤 넣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름값이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2,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만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가에도 뭐 이렇게 마진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50%는 그건 뭐냐? 2,000원인데 그럼 나머지 1,000원은 뭐냐? 거기에는 뭐 농특세, 교육특별세, 무슨 뭐 특수소비세, 뭐 기타 등등 기타 등 이상한 세금을 막 집어넣어 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2,000원인 거예요.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 들 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세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주머니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털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조선모사 그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를 갖다 같이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극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극우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어요. 뭐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극우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극우의 현실 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논리를 해갖고 어쨌든 요새 라방을 갖다가 많이 신경 써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스인데 이 실버 버튼인데 아니 지금 구독자가 19만인데 실버 버튼은 되게 10만이면은 그 주는 게 아닌가요? 실버 버튼? 근데 어제야 비로소 그 언박싱을 갖다 했다. 네. 무슨 또 사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나름대로 뭐 당대표 출마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국위관리입니까?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한동훈. 지금 민주당이 개판 쳤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시간 전, 그러니까 오늘 쓴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내수형 국뽕 외교로 국익과 민생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우려됩니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와 중요한 관세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와 싸우고 있는 미국 내 행사에 한국 집권 여당에서 굳이 미국까지 가서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교는 오직 국익과 실리입니다. 국뽕 정치는 단기적이나마 가능할지 몰라도 국뽕 외교, 국뽕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번 기분 낸 대가가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에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만 저런 내수형 국뽕 외교는 국익에 닿지 않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캡처한 기사가 방미 여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종종선언법 발의 반트럼프 의원 행사 몰려가 고맙다. 미쳤죠 한마디로. 제가 이건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네. 굳이 그 반트럼프의 아주 대표적인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여해갖고 풍적을 마칠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민주당의 현실은 이제 그렇죠. 국힘을 보면 더 한심해요. 지금 국힘의 현 주소는 뭐냐? 전향길. 자, 어제 24일, 그러니까 이게 24일 날 얘기한 거군요. 오늘 27일. 한동훈 대표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출마했다. 배신자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한다. 서울구치소 가서 습고 대죄하라. 아, 정말 이거는 왜 이런 사람이 그 국힘에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추앙하고 장동혁은 지금 전향기를 갖다가 엄청 싸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A 썸네일을 보면요. 김문수하고 장동혁, 양강구도죠. 여기에 보자면 지금 김문수, 장동혁이 서로 지금 이 단일화를 안 하고 한판 뜨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같은 사람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당원의 지금 구성비가 아주 비성장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100%에 뽑는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조용태가 1위예요. 그런데 당원만 갖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조경태 이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니? 지금 국힘당에는 뭐 통일교 관련된 사람, 이거 수사 중에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사람. 그 전에 자통당이 들어와 갖고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그 정광훈 목사 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그거 뭐야? 태극기 부대? 조현진? 거기하고 또 뭐 자기네들이 50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당을 하는 게 어쩌려니 뭐, 그렇게 예의가 오간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뭐 전향길이 뭐 자기 한 달 전에 할 때 뭐 10만 명,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죠. 저희 구독자분은 10만 명도. 그러니까 전향길 유튜브님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50만 명이면 뭐 친한동훈계에 50만 명 되는 유튜브가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나방도 뭐 5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50만 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왜 그 친한동계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어벤져스잖아요. 어벤져스가 이루어서 한 70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벤져스 70만 명의 그 힘하고 전향길의 50만 명의 힘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벤져스 잽이 안 되죠. 그 전향길의 5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 똘똘똘 뭉친 그게 5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야 이쪽은 뭐 그 뭐죠? 어벤져스는 뭐 스포츠 쏘고 못 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움직이고 뛰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계리가 그 유튜브를 갖다가 오픈을 갖다가 최근에 했는데 그 첫 방송을 갖다가 3일 만에 57만 명이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것은 이렇게 좀 극성 맞고 굉장히 이렇게 그 뭐야 적극적이고 그런 게 극우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일단은 어쨌든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극우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원 투표 80%, 그다음에 여론조사 20% 이렇게 하면 조용태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냐 장동혁이 있는데 그 지금 보면은 장동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문수는 이미 뭐 김건희하고도 한판 뜨고 윤석열하고도 한판 뜨고 그래갖고 약간 친윤 쪽에서는 좀 밀려난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언한 대로 이번 당대표는 장동혁이 될 것 같다. 네, 전향길이 나오면 전향길이 될 텐데 전향길이 어디 걸렸냐 하면은 그 당원 입당하고 3개월 후가 돼야 당대표 출마가 가능하대요. 그렇게 돼 있다네요. 당원 당규가 국힘이. 근데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향길은 그 장동혁의 후방을 지원하는 그런 막강한 어떤 지지 세력으로 존재할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장동혁이 당대표 되면 이제 전향길 세상에 오겠죠. 그렇습니다. 열정님, 전향길 완전 그 꼴통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전향길이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 그 전향길하고 윤석열,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만든 감독, 그리고 뭐 부정선거, 그거를 갖다가 같이 영화를 만든. 근데 그 영화를 갖다가 누가 돈을 내서 만들었느냐? 그 투자자가 전향길이에요. 전향길이 돈을 내갖고 만든 영화가 부정선거. 그걸 갖다가 그 윤석열하고 같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쭈니키님, 성재준, 104만 친한 유튜버 중 제일 큽니다. 근데 저는 성재준 씨가 정말 친한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성재준 잘 알죠. 왜냐하면 닭대가리 합창단 시절부터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부터 거기서 큰 사람이잖아요, 성재준.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던 그 뭐죠? 그 뭐야?
그 정경련 지원받아갖고, 유튜브 만들어갖고 뜬 사람 있잖아요. 지금 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만나갖고 그냥 입이 찢어져갖고, 그런 사진이 대문짝, 제가 그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 라인이 있잖아요. 성재준이.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신하는 친한 유튜버는 어쨌든 제일 큰 채널은 어벤져스. 한 70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재준 씨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재준 씨가 스탠스를 좀 정확히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 예, 사필구 형님, 아이고, 늦었습니다. 아이고, 예, 뭐, 늦기는 뭐, 예, 조금 늦었습니다. 그냥. 주니키님, 예, 주니키님이, 친한 맞아요. 충분히 제가 검증해보, 예,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제가 딱 보고서,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방송을 안 봤는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열흘 됐나? 한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김계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극우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70만하고 이 전향길의 50만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만약에 어벤져스 70만으로 따지면 전향길 50만은 어벤져스 관점에서 보면은 한 200만 정도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뭐 한동훈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개혁을 해갖고 친한들 뭐 권성동 권영수를 잘라갖고 청산을 하면은 어떻게 이게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성동 뭐 권영세가 잘려도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계속 나옵니다. 그분도 이게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야 장해찬을 갖다가 잘라내면은 뭐 좀 낮을 거다. 장해찬 복당했잖아요. 다시 또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성동이 예를 들어서 감옥 간더라도요. 또 이게 전향길이 와갖고 당을 갖다가 쥐락펴락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전향길 가면 이제 또 정광훈이 또 전문에 나서갖고 또 할지도 몰라. 좌우간 이 극우도요 대기 순번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라 하고 그 대신에 보수 이름은 걸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국힘은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정당 내산해서 그래서 이제 각자 신당을 만드는 거야. 한동훈 신당 만들고 전한길은 전한길 신당 만들고 윤어게인이라고 있잖아요. 미리 미리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윤 어게인으로 못 치고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 신당으로 뭉치고 홍준표는 홍준표 신당으로 뭉치고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이제 막 어차피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젠 뭐 그거 만든다고 무슨 뭐 보수가 갈라치기 하느니 뭐니 그런 개소리를 안 할 거 아니야. 예? 그때는 뭐 무슨 신당 만들려고 그러고는 뭐 보수 갈라치기 한다, 개소리 한다, 뭐 이렇게 그 진짜 개소리를 걔네들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이재명 세상이 됐는데 무슨 놈의 선거를 갖다가 하면 뭐 다질 텐데 뭐.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정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국힘 싹 없애고 한동훈 신당, 홍준표 신당, 윤어게인 신당 만들어 갖고 2, 3년 지켜보면서 누가 보수의 일당을 갖다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지 두고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국힘을 갖다가 해체하는 맨 처음에 수순은 이거였어요.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세 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윤석열 그 내란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최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압수수색을 갖다 해갖고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은 지금 통일교 쪽에 걸려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야 권성동이 통일교라는 건 이제 여기하고 해갖고 압수수색 해갖고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뭐야 깜빵 갈 확률이 높다. 뭐 괜히 압수수색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걸어갖고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또 한덕수도 이번에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그냥 뭐가 걸렸든 간에 한두 개씩 코를 걸어갖고 그냥 깜빵에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7월 전이죠. 내년 상반기에 그냥 헌재에다가 위헌정당하면 통지난처럼 해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이제 그 사전 작업을 갖다가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이게 말이 많잖아요. 뭐 지네들 뭐 억울하다, 뭐 그런 거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통일교 뭐 김건희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냥 이 와닿지가 않아. 가슴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데 아니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도대체 권성동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왜 뜬금없이 권성동을 갖다가 이게 참 매칭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똑같은 거죠. 이철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최상병하고 이철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 무슨 놈의 압수수색하라고 이걸 걸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철규가 최상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걸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갖다가 좀 내용을 알지 않은 사람은 이 국민 정서상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쓴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걸고 걸고 해갖고 이제 깜빵에서 분리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박찬대가 쓴 방법이죠. 그냥 떼거지로 45명을 갖다가 국회에서 제명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뭐 이게 김건희 특검도 뭐 맨 처음에 투표했지만은 그게 부결됐잖아요. 뭐 이것도 부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 기스가 나고 뽀개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김건희도 결국 그렇게 해서 뽀개진 거 아닙니까? 대법만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45명을 갖다가 이거 내란 동조다. 그러니까 전원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친안을 갖다가 도려낼 때 이 극우 유튜버들을 같이 도려내야 돼요. 자, 극우 유튜버 지금 썸네일 올리는 거 보면 걔네들은 굉장히 지금 안동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안동댐? 안동댐 사건. 그래갖고 언론에 보도한 데는 충격적인 현직 간부 뭐 폭탄 발언, 안동댐 사건, 대검의 살인죄로 고발 난리 났다. 뭐 국힘 그 뭐죠? 극우의 변호사 한 명이 고발을 했대요. 이어갖고. 네, 과거 뭐 범죄 기록 뭐 찾았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안 먹힙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죠?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지금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를 아니 이게 수사를 하면 수사가 끝납니까? 수사를 해서 그럼 기소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재판 가면 한 2년 3년 걸릴 거 아니야. 이거 결론하는데 2년 3년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아니 지금 진행된 것도 여태까지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것도 이재명 지금 다 빼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란 이유 때문에. 근데 현직 대통령 시절에 이게 설사 기소가 됐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 어떻게 기소를 하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현직 대통령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우들이 난리를 칠 때 이재명이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그냥 얘네들도 좀 같이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이재명의 칼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알 겁니다. 그래갖고 좀 보고 계시다가 그분들도 싹 좀 감옥에 좀 쳐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일반 국민, 뭐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45명이 뭐 직결해갖고 그때 난리치고 어쩌고 내란 정도, 이것도 좀 연관성이 있어갖고 뭐 일리가 있네. 어쨌든 친윤 청산할 때 이렇게 청산하면 딱 좋겠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니, 왜 한꺼번에 45명을 쳐낸다는 거야? 아니, 이게 국힘이 왜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SBS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애고 어른이고 정치를 몰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국힘의 이제 실체를 갖다가 아는 바로 이 방법이죠. 자, 제가 오늘 썸네일로 했던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의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주요 당직자라고 맨 처음에 나왔는데 지금 다 대변인으로 나와요. 이제 뭐 다 알만큼 이제 다 까졌기 때문에 기사가.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또 이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 와이프가 견디다 못해 가정법원에 이미 접근 금지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줘 갖고 최근 4개월 동안 접근 금지 이 신청 이 문건도 이게 단독 이렇게 써 있잖아요. SBS 단독 기사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썸네일에 보면 그 여자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사자예요. 그 피해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여성을 갖다가 그 두 사람의 기자분이 SBS 기자죠. 두 사람의 기자분이 인터뷰하는 물론 이제 여자는 뒷모습만 보여주고 그 인터뷰하는 분들은 뭐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기자들이니까 인터뷰하는 분들은 그냥 쌩쌩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일단은 그 국힘 그 대전시도당 그 당직자 있잖아요. 대변인. 일단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아내가 거짓말 치는 거다. 그래서 맞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이게 꼭 누가 생각이 나면 옛날에 이게 뭐 꼭 강용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강용석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똑같다. 가용석하고 너무 똑같다.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용석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 그렇게 해갖고 맨 처음에 그게 했을 때 그 기자들을 갖다가 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예. 이거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갖고 무고죄로다가 다 고소고발했거든요. 한 건도 승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유죄 판결돼갖고 지금 변호사 자격을 정지. 그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냥. 왜? 이게 그 실토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 이 깜빵을 갈 지금 그 수순이 분위기가 그렇게 확 돌아가기 때문에 그 뭐야 그 첫 번째 재판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다가 두 번째 재판할 때 이제 그 코치를 한 거지 변호사가. 당신 계속 그렇게 나 아무 죄 없다, 아무 죄 없다 그러면 판사가 이거 괘씸죄로 해갖고 아주 질이 나쁘다. 그리고 당신 변호사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중형을 받을 거다. 이거 집행유예 나올 수가 없다. 당신 감옥 가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가용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싹싹 빌었죠.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그 남편분한테 그 여성의 남편분한테 무슨 뭐 위자료 쪽인가 뭔가 해갖고 뭐 4천만 원인가 얼마를 갖다 공탁을 걸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또 공탁을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썼습니다. 제가 전문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질이 나쁜 거 제가 후회하고 정말 죄송하고 살려주세요. 내용이 그거에 어쨌든 간에 뭐 구구절절히 썼는데 그걸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감옥에만 쳐넣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 자격정지가 돼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이걸 갖다가 무고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런 만약에 와이프가 거짓말이면 아니 어느 강 큰 여자가 SBS 스튜디오에 가고 스튜디오에 가고 기자를 갖다 두 분 앉혀놓고 카메라가 막 사방에서 돌아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무고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내 아내와 잘 살아. 남편이 내 몸 찍어서 이 몸 찍은 거를 갖다가 알몸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알몸을 찍고 그 남자하고 섹스하는 장면을 갖다가 찍어서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 찍어가 뭐 그냥 몸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다른 남성과 성행위 강요하고 촬영까지 했다. 우리 와이프랑 잘 살아. 국힘 대전시장 당직자 아내 성착취 논란에 사퇴. 자, 아내가 뭐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느냐.
도우미들한테 이제 성행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도우미는 뭐 노래방 도우미, 예, 그 도우미 남자들이 잘못 놀면 교체하고 또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성행위를 해라. 도우미들 두 명, 남자도 한 명이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두 명을 붙여갖고 여자 자기 와이프하고 성행위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다 법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찍어. 남편이 찍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뭐 식은동 하면은 야 너 빠져. 그러고 다른 애를 갖다 또 투입했다는 거야. 교체를 하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아니 이게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이게? 예? 아니 무슨 뭐 자기 애인도 아니고 뭐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뭐 아니 조폭도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조폭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자기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 그것도 뭐 결혼한 지 1, 2년 된 게 아니라 10년 이상 됐대. 그걸 갖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간을 갖다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접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 한쪽에서는 국힘은 해산돼야 된다, 극우정당이다, 윤석열하고 내란 동조해갖고, 도대체 저 당은 있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 45명 다 배치되겠다, 우리 투표하겠다, 잘라겠다, 제명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압박을 갖다가 막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깜빵 쳐넣겠다, 해갖고, 검찰에서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뭐, 이철규 수사하고 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세 번째 터진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동안 이해 못했던 아니 무슨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뭐 국회의원 45명 모였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국힘의 대변인이 이 짓을 갖다가 그것도 자기 와이프 정식으로 그러던 와이프하고 아주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랜 기간 이 짓을 했다. 이건 너무 이해가 빡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몰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를 전혀 몰라도 이거는 쓰레기라는 게 확 이해가 가잖아요. 저런 놈은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싹 청소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누구야? 국힘이야. 이렇게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너무 쉬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국힘이 아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갖다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사 나온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의 또 이해 편의를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자면 성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받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안보직자 A 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이 시당의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전달 보도를 통해 A 대변인의 당직 사퇴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고 발표했다. 상대 남성은 이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원으로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되니까 여자의 자기 와이프하고 섹스하라고 한 그 파트너가 아주 다양한 사람을 구인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방 남자 종업원 또 데려다가 와이프하고 섹스해라 그러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알고 지내던 남자 후배들 데려다가 와이프하고 섹스하라고 촬영하고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로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러한 생활을 10년째 이어졌다고 토론했다. 그 아내가, 그 여성이 10년 동안 내가 완전히 성노예로 착취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내 영상이 그렇게 온갖 곳에 다 500개, 대화방이 500개라는 거예요. 자, 그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그 대변인 인터넷에 우리 와이프랑 자 볼래요? 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구인하기도 했다. 그 아내는 그가 아내와 성행위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 500개가 넘었다고 말했다. 이거는 미친놈이죠. 쓰레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힘이 아 이거 쓰레기야? 이거 없어져야 되는 당인가? 하고 진감인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아 이거 쓰레기 맞아요. 이걸 증명해 준 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네. 국힘은 쓰레기 맞아요. 라고 증명을 갖다가 해버린 거죠, 이번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내일 대전 갑니다. 대전에 초대 가시면 쪽지 주세요. 두 분 초대합니다. 초대는 뭐 하고요? 내 와이프하고 섹스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죠. 대전 초대 모이며 지금 가능하신 분, 오랜만에 벗지 않은 일상 사진,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벗은 사진만, 섹스 사진만 올렸다. 이번 주 금요일 밤 대전에 초대합니다. 2명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 받으신 분만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있을 때도 코로나 검사 받으면 괜찮겠지 해서 검사 받은 분만 자격 요건이야 그게. 검사 받은 분만 초대한다. 미친놈이죠. 자, 그 아내의 또 증언입니다. 사이트에 올려서 채팅방에 우리 와이프랑 자볼래요? 이렇게 하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채팅 내용이 5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확실히 국힘은 지구상에서 없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 됐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힘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 삼과 영성 TV는 우리가 좀 영적 세계에서 현재 돌아가는 실물계를 좀 해석해 보자. 이런 의도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세술은 세부대.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이유는 모르시죠? 왜 세술을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자,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이건 이제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조각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치 않고 그게 맞아떨어져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치 않고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거죠. 자,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을 대고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된 그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결국 망가진다는 거.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새 천조각입니다. 프레시하죠? 정직하죠? 예,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데 썩은 국힘으로 가요. 그러면 그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조각 때문에 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이 수구 세력, 낡은 친윤들, 수구 꼴통, 이 철밥통들을 갖다가 땡겨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됩니까? 당이 망가져요. 당이 망가지는 거야. 한동훈은 이걸 갖다가 당을 자꾸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보면 한동훈 때문에 당이 망하는 게 정상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술 얘기를 갖다 또 해요. 이건 뭐 더 정확합니다. 누구도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술이 부대를 터트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못 쓰게 된다. 자, 이 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새 술이 있어. 자, 어느 순간에 왔습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한동훈이라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 드디어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근데 국힘은 어떤 상황이냐? 썩을 대로 다 썩은 친윤이 장악하고 있는 철밥통 지키는 전통적인 국힘이에요.
자, 한동훈이라는 새술이 들어왔어요. 국힘이라는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새술이 그 부대를 갖다가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술도 쏟아지고, 술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국힘을 갖다가 없애는 거니까 한동훈은 자꾸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갖다가 뭐 다시 개혁을 해갖고 친윤을 청산해갖고 진정한 보수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면서 국힘을 안 떠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국힘을 갖다가 빨리 해체하고 빨리 터트려갖고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니,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세수를 넣으면 낡은 부대가 그 세수를 견디지를 못해. 결국 부대가 터져. 그러면 술도 못 먹어. 술도 쏟아져. 이렇게 되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한동훈 대표는 신당 창당을 갖다가 준비를 하시라.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라. 왜? 지금 술부대 터질 때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힘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신당 창당을 해야 결국은 국민이 행복해지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이 5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하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이 또 있어갖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또롱이 사랑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한 대표님은 비례의원이 많아서 신당은, 이제 그 비례는 이제 잊어먹으셔야죠. 비례는 잊어먹으셔야 돼. 아니, 당이 없어지는데 뭐 비례구 자시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례는 잊어먹으시고요. 예, 유치원생 한동우님, 예, 한동영 대표님이 설파한 것처럼 적어도 계몽 타령하는 극우와 국힘 주류들이 결탁한 순간부터 이 같은 비극은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그래서 합리적인 국민의 민심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한동훈 합리적 중도 보수 개혁 보수로의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우리 신당 창당을 주구장창이 외쳤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그냥 신당 창당을 하시든지 신당 창당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어차피 국힘이 해산되면 당이 없잖아. 당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자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정치 생활을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제가 이거 얘기 했습니다. 이것도 그 삼가 영성 TV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그 뭐야 그 넘치는 의욕을 갖고서 아시아에서 3년을 갖다 뺑뺑이하고 전도했지만 아무 성과하고 고생만 생고생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오라는 손짓을 갖다 하고 일로 넘어갔더니 그 거기서 만난 게 자주상이었다. 그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굉장히 왕성하게 전파가 되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끝까지 국힘에 죽어도 국힘에 있겠다. 근데 이제 국힘이란 집이 없어져 어느 순간 없어져. 그럼 내가 집을 초가집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당창당 그 코스로 가리라. 사도바울 코스죠. 예, 러블리 아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또롱이님, 45명 제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날렸으면 좋겠어요. 제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투표하면 이번에는 아마 부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193명이잖아요. 192에서 플러스 김상욱이 넘어가는 바람에 193이 됐는데, 7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7명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쪼니키님, 딱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좀 안 봤으면, 예, 사실 이 사람은 이번에 잘려나가지 않을까요?
쪼니키님, 저게 사실 완전 이게 변태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은 이해가 너무 빡 갈 것 같아. 국힘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너무, 그냥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거는 변태 플러스 정신병자 플러스, 이거는 잠깐 플러스, 저간, 한 네다섯 개를 갖다가 합쳐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김현웅님, 제 생각엔 화재 전환, 네, 멀쩡님, 민주당이 주로 성범죄가 많은 충격이네요. 네, 쪼니끼니, 와, 저건 심각한 수준. 참, 한참 지나쳤는데, 예, 맞습니다. 김현웅님, 권성동 국힘, 썰 것들을 없애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슈화되면서 전환길도 묻히는 건가?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당 선거 진행되는 거 무슨 성추행 고소도 위험무야 사그라지는 듯 이거는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국힘에 아주 큰 데미지가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식이니까 보너사업 하여튼 검찰이 뭐 조사하다, 뭐 경찰 조사하다 보면 뭐 얘가 사업을 했는지 돈을 벌었는지 뭐 밝혀지겠죠. 열정님,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민주당 상대가 안 되는 사건이군요. 예, 이건 뭐 안희정은 세 발의 피야. 이거 보면 안희정, 내가 그 안희정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야. 두 부부가 누워 있는데 그 비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으면 그 증언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고도 소송에는 졌죠. 그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박원순이 뭐 무슨 뭐 음란물을 보내고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쪼여라 어쩌라 이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냥 자기 그냥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를 10년 동안에 전혀 모르는 남자들을 그냥 아니 노래방 도우미 이게 말이 됩니까? 노래방 도우미. 게다가 그냥 코로나 면역 맞은 사람만 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찍어서 올렸다? 네,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김현웅님, 갑자기 웬 이슈 터지나? 다른 곳에서는 아니었는데 지금 나온. 이게 주말에 나온 겁니다. 네. 금토일,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예. 금토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 SBS에서 단독 친 거야.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SBS 이렇게 하면은 SBS에서 맨 처음에 터뜨린 거 단독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캡처한 영상이 다 SBS에서 그 여성분이 나와갖고 기자분들한테 폭로한 사실입니다. 네. 네, 유치원생 한동훈님, 윤 떨거지들은 똥인 줄 알면서도 지들만 연명하기 위해서 집어삼키는 자들인데 개혁에 희망을 건다는 세력이 이미 똥구덩이 된 국짐들을 된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한계가 고심해야 될 때. 정말 육천 상한동우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 깨몽해야 현실에 대한 직시와 깨달음이 있어야 훌을 털어버리고 몽골지게 결심하고 진짜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동의합니다. 김현웅님, 이재명이 내년 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지는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큰돈이 있는 당이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지선 한동훈 무서워하는 거 없애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김건희 특검도 보면 그 명분을 쌓아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뭐, 이 카메라로다가 촬영해가고, 그 다음에 한참 막 떠들면서, 그러다가 조금 더 잠잠한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떠들고, 계속해갖고, 거기다가 뭐 건진 갖다 붙이고, 뭐 첨공 갖다 붙이고, 계속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잔펀치를 많이 맞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는 우리가 잽 있잖아요. 잽을 갖다 너무 우습게 보고 잽을 너무 많이 맞으면 결국은 이게 결정타를 안 맞아도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 조그만 충격이 쌓여갖고 나중에 이제 큰 데미지가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잔잔하게 계속 때리잖아요. 국힘을 갖다가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국힘은 그 종합 세트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무슨 뭐 내란에도 동조하고, 뭐 김건희한테도 뭐 특혜하는데 협조하고, 최상병 뭐 그거 하는데도 협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섹스 사건에다가 뭐 성추행 사건에다가 이게 막 종합이 돼갖고 하보면 이런 거죠. 뭐 20%는 뭐 내란 때문에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고 또 나머지 30%는 또 뭐 김건희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나머지 50%는 성추문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근데 공통점은 뭐야? 없어져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 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이 뭐예요? 이제 7월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8, 9, 10, 11, 12. 이건 이제 사전 작업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위원 정당 해산을 언제 하느냐? 내년 상반기에. 내년 뭐 한 3월이나 4월. 그 정도 하면은 그 헌재 재판은 되게 그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 전에 상반기면은 6월까지니까 7월 전에 아장 낼 수 있죠. 6월 3일이 지방선거잖아요. 내년 6월 3일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지방선거를 갖다가 그 선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거 기간 터틀면서 이쪽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스킴은 이 타이밍을 보면은 선거운동을 아야소리 왜 방어하기 바빠갖고 아니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갖다 해버리면 무슨 방어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당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당이 해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형님 당 없으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해? 뭐 때려부셔 다시 서부지검부터 때려부셔? 여러분 서부지검 때려부실 때 그때 90명 가까이 왜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겠죠. 그것도 뭐 1심, 2심, 3심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일 때 뭐 서부지검 같이 뭐 때려부신다. 뭐 헌재를 때려부신다. 그러면요, 그거는 100%입니다. 100% 그건 못 빠져나옵니다. 무자 이재명의 무자비함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7년생 한동훈님,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맛있어지는데 발효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미 늘어나고 낡은 무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 세수를 담고 부피가 팽창하면 결국 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득점은 한동훈이라는 세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죠. 중도 개혁 보수로서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한동훈을 낡고 좁아터진 찜이 담낼 수 없는 이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의도를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힘은 한동훈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한동훈의 그 역동적이고 그 프레시하고 신선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이미 다 낡고 썩어진 그게 담아낼 수 없어서 결국 터집니다. 터지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해산이지. 결국은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한동훈을 이용해 갖고 한동훈이 터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마무리를 누굴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주변에 있는 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암몬, 뭐 이런 그 외부의 적들, 뭐 이집트 이런 그 외부의 적들을 갖다가 블레셋 이런 적들을 갖다가 칼로 쓰셔갖고 그냥 아작을 낸다. 그다음에 뭐예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70년 두 세대 죽인 다음에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 집어넣어갖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하고 이재명의 칼로다가 싹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도 1시간 5분이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 뭐 제가 이왕 설명하는 거, 네, 이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이게 한국 언론 YTNX까지 이게 썸네일이 나왔겠습니까? 오죽 심각했으면 지금 필리핀 재난 사태 선포 27만 명이 대피 행령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가 한 2, 3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안 들리시지만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 중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거의 다 아파요, 지금. 저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2주 동안 햇볕을 갖다 못 봤어요. 해가 안 떠. 2주 동안 해가 안 뜨고 2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2주를 갔다가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요. 막 이렇게 그 지하 주차장이 물에 타고 거기 쇼핑몰인데 그 큰 쇼핑몰이에요. 그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서 애들이 점프하고 다이빙하고 수영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지금 엄청 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영상들이죠. 도로가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로 흘러다녀요. 물이. 그 하수구가 좁으니까 뭐 한꺼번에 몰리면은 물이 하수구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로를 갖다가 해갖고 지금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은 지금 그냥 마비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주 동안 햇빛을 못 보고 계속 비하고 싸우고 태풍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금 많이 아프고 좀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지금 휴교입니다. 애들도 지금 학교 안 가고 관공서 문 닫고 은행 문 닫고 지금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류, 물류는 뭐 도로가 끊겼으니까 물류가 될 리가 있네요. 그래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아이고 끝까지 또 50분이 계속 보고 계셨는데 52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아직 이 구독자가 지금 뭐 600명 조금 넘어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잘 늘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그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또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일전을 보내시고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홍통영 정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인사를 해주신 걸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년생 한동훈님,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계신 한동영 대표님도 피해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니기님, 다들 수고하셨어요? 한밤 되세요? 함대범님, 저 이제 봤네요. 제 방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베로이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함대범님, 수고하셨어요. 예, 오두막님,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